폭격을 가하고 납포한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상선을 공격한 거죠. 그거를 이제 깽판 도발을 시작한 거죠. 강경파가 판을 엎기 위해 가지고 깽판 도발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 양반들이 오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을 연장을 한 것이고 그 연장한 것을 본인들이 또 이겼다고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선을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하고 나서 곧 이어서 이제 상선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중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사태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마감 시간을 연장하면서 명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안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 재무장관이 이란 유전의 저장고가 풀이되면서 유전 폐쇄가 임박했다 그런 내용을 미국의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이 확인을 해 줬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문제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투자 시간에는 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몇 조씩 그렇게 몰리는데 그게 이제 원화 표시 ETF죠. 그다음에 직구하는 거 달러를 환전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미국에 ETF를 사는 경우를 달러 표시 ETF인데 이 두 가지 차이가 큽니다. 수익률도 차이가 크고 그래서 오늘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근에 이제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더라도 끝까지 들으셔 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계 문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하고서 이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평하는 이 사람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이 접하는 그런 정보 질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때리면 될 건데 왜 이번에 또 연장을 했을까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걸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명확한 그런 전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 악시오스에 아주 이제 중량감이 있는 바락 라비드 히브리어를 쓰는 걸 봐가지고 유대계통 같습니다. 바락 라비드 이제 기자가 이 휴전 연장 이면에 실린 뜻을 잘 정리를 했네요. 두 편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한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이란이 워낙 지금 권력 내부가 분파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합의를 봐서 단일 안으로 이란 안을 만드는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연장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이제 이 휴전안에서 노 데드라인, 데드라인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찬반 양론이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데드라인을 가지지 않는 것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수단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결정에 대한 이유 가운데 전부는 아니고
하나는 미국과 파키스탄 중재자들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터바 하메네이가 미국 접근은 오파에 대해서 응답하고 협상팀의 명확한 지침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기 위해 가지고 3일에서 한 4일 정도의 조건부 휴전을 허용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재 노력에 정통한 지역 소식통 및 논의 세부사항을 보고받은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름, 그러니까 악시오스의 이 바라크 라비드 기자가 상당히 중량감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란이 많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안을 만드는데 시간을 조금 더 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수요일에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역 소식통은 이란 협상 관계자들은 최고 지도자의 승인 그린라이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의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또 클로체크를 하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텔아비브 대학교의 라저 찜터 교수가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간을 조금 더 주기 위해 가지고 연기를 한 것 같다. 보시면은 이 텔아비브 대학교의 찜터 교수, 나는 그들이 실제로 모즈타바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씁니다. 알란 에이레라는 분이 나는 의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더 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란 측이 합의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만큼을 제공한 것 같다. 이런 그 경우를 알란 에레라는 분이 의문을 가지니까 라저 찜트 교수가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것 같다. 트럼프 보시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와 신속하고 질서 있는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자분 한 분 이야기 같으면은 조금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라저 찜트 교수가 거기다가 충분하게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다 또 자기 견해가 있으니까 바락 라비드 기자가 이런 휴전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던 화요일 오전에 대통령 발언과 모순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이제 이 같은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협상 레버리지 지렛대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마감 기한이 주는 압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자들 그다음에 논평가들은 자기 견해가 있는 거죠. 여기는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때까지 못이 박히지만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중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선택할 선택 권한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는 대통령이 마감 시간을 제시하자는 것은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이 전쟁을 재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주관적인 판단.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번에 시간을 좀 더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트럼프는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점을 이번 휴전 연장 결정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죠. 뭐 강경파 온건파 사이에 확연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파키스탄 육군 참모 총장과 총리가 지금 뭐
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중재를 하는데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과 총리가 2주 정도 더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요청에 전부는 응할 수가 없지만 며칠이라도 시간을 주는 것이 훗날 파키스탄이 또 다른 도움을 물밑으로 미국이 요청할 때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파키스탄 측이 이란을 압박하거나 중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우군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외교적 부채를 만드는 것입니다. 얼굴을 세워준 거죠. 얼굴을. 중재하는 사람들이 2주 정도만 대통령이 시간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주는 약속하지 않더라도 일부를 그냥 시간을 줘서 우군으로 만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부터 대외 개입이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억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이제 마가 그룹 내에서도 이란 전쟁 참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내가 확전을 하거나 그렇게 할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겠다 다독거리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뭐 금세 뒤집을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한 이야기는 이란 측이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 3일에서 최장 4일 정도의 조건부 휴전 연장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대통령이 전쟁할 의향이 없다. 이런 것은 기자가 오판을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휴전 연장을 해가지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속내가 어떨지 보시면은 지난 24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많이 올렸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란 문제와 결정적으로 관여된 것은 3개입니다. 3개를 역순으로 타임라인을 추적해 보게 되면은 대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역순입니다. 역순. 이 메시지는 이게 이제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4월 21일 오후 4시 9분에 올린 겁니다.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 및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근거해서 이란의 지도자들과 대표단이 통일된 제안을 가져올 수 있을 때까지 이란 국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군의 봉쇄를 계속 유지하고 모든 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시오스의 여러분들 아주 지명도 있는 기자 바락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전쟁할 의지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사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들의 제안이 제출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가 결론 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심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접하시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인 것 같다 그렇게 좀 감이 옵니까? 저는 이게 감이 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이 익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간을 더 줘야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서 이번 휴전안을 그거 한 겁니다. 물론 뭐 비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겠습니까? 자, 그게 여러분들 가장 역순 4월 21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4시 9분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4월 22일 날 오전 9시 36분입니다. 동부 시간 기준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억 달러 약 6,700억 원을 벌어들이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폐쇄할 때 이란 측이 그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원한다고 말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그곳을 미군으로 하여금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이고 단지 체면을 차리는 것뿐입니다. 4일 전에 사람들이 내게 와서 대통령님 이란이 즉시 해협을 개방하고 싶어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이란 항구 봉쇄를 풀어주면 그들의 지도자를 포함해 국가의 나머지를 날려버리지 않는 한 이란과의 합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이란의 항구 봉쇄는 절대 풀 수가 없다. 그걸 풀게 되면은 이란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합의라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문정답하는 것은 좀 임기응변이 필요하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SNS는 가장 확실하게 심사숙고해서 올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두 편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경제 봉쇄로 상대방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 필요하면 전쟁을 또 하겠지만 이렇게 보는 해상 봉쇄는 그거는 논의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게 가장 최신 메시지입니다. 4월 22일 날 오후 12시 41분 미국 동부시간 기준입니다. 이란이 재정적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기를 원합니다. 현금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하루에 5억 달러씩 잃고 있습니다. 군인과 경찰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SOS 긴급구호 요청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무척 힘든 것 같아요.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들이 계속 지금 답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적인 인프라 초토 작전을 펼치지 않더라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봉쇄가 성공적이면 이란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해 가지고 이란 측이 분열된 상태에서 그냥 때리기보다도 합의안을 일단 가져오면은 그걸 보고 그렇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제 주변의 관찰자들은 빨리 해야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조롱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사안을 볼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하게 하면 정확하게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시죠. 진짜 여러분들 악시오스의 바락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필요하면 전쟁 또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전쟁 안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 상황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두고 봐야 되죠.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카드를 우선 써보는 것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루 5억 달러의 손실, 군인과 경찰의 임금 체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란이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피를 흘리는 전쟁 대신에 이란의 돈줄을 말려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주안점을 둔 그런 공격 선택인 겁니다.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슈미트도 있을 것이고 CIA나 이런 데 정보들이 고급 정보들이 매일 답지할 거 아닙니까? 경제적 질식을 하면은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관찰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보 사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통령이 비겁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의 나머지를 날려버리지 않는 한 합의는 없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은 전쟁 필요하면은 나중에 영 안 되면 전쟁할 수 있대. 한 번 정도 더 때릴 수가 있다. 그건 1시간 정도면 다 때려가지고 없앨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번에는 파키스탄 측에 얼굴을 세워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파키스탄 측이 저렇게 노력하는데 뭐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 그냥 공격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파키스탄 측의 얼굴을, 그러니까 이제 저도 논평하는 사람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드니까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전쟁할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경제적 붕괴로 압박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선택해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뭘 노리더냐.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것을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 이 문제에 이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좋은 분석 자료를 많이 발표하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는 아비단 CEO가 올린 글이 한번 보시죠. 이 글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아비단 여름 CEO 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붕괴와 봉쇄와 자금 차단만으로 이란의 재정을 고갈시켜서 정권을 붕괴 직전에 전략적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도 많지만 대단히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이란 지도부는 협상파와 강경파로 분열되어 마비되었고 최고 지도자의 장기 실종으로 중재 권위마저 상실된 상태입니다. 극심한 초인플레이션과 재정 파탄으로 협상 능력을 잃은 이란은 이제 내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이란 강경파들이 내부 결속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전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실력은 없으니까, 여력은 없으니까 지금처럼 지나가는 멀쩡한 상선을 공격하거나 납포하는 그런 깽판 작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미국의 심기를 대개 여러분들 건드려 가지고 일정 한계선을 넘었을 때는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분이 아비단이라는 굉장히 좋은 글을 많이 분석글을 올리는 분입니다. 트럼프는 새로운 무기나 동맹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란행 현금 밸브를 잠갔고 정권의 설계된 정체가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2번씩이나 24시간 내에 이란이 돈이 없고 SOS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란이 군인이나 그런 경찰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다. 달러의 흐름이 멈추는 순간 즐거운 유인은 끝나게 됩니다. 돈 정말 중요하죠. 가정에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고 돈이 여러분들 하루에 5억 달러가 여러분 들어온 게 다 끊긴 겁니다. 혁명 수비대는 거리에서 총구를 시민들 향해 겨눌 수는 있지만 달러를 찍어내거나 정유소를 다시 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나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국지전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어제 일어났던 상선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쟁은 이란의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 낙하에서 시선을 돌리고 결속을 회복하기 위한 강경파들의 유일한 선택지로 점화될 것입니다. 이분이 아주 예리한 글을 자주 쓰기 때문에 참조할 만큼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달러 공급을 차단시키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봉쇄가 과연 정권 붕괴를 가져올 수 있겠나? 고통은 크게 줄 수 있지만 항복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유전을 폐쇄해야 되니까, 유전을 폐쇄한다는 것은 미래의 자산을 전부 다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고통일 것 같거든요.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의 칼라크섬의 원유 저장고가 거의 풀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가지고 돈줄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런 선택을 지금 한 겁니다. 미국 측이 그냥 때려가지고 초토하기보다도 경제 봉쇄의 위력이 큽니다. 경제 봉쇄의 위력이. 그러니까 매일 5억 불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여러분 지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봉급을 못 준다는 군인들, 경제 봉쇄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심각한 타격은 죽을 수 있겠지만 정권이 붕괴되는 것까지는 두고 봐야겠다. 그 문제는 두고 봐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은 굉장히 크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제 봉쇄는 단기 효과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붕괴하려면은 내부적으로 압력이 높아야 되는 거죠. 임계점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선택한 경제적 봉쇄가 현재까지는 이란 측에 상당한 그런 고통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란 강경파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은 상선을 공격하든지 이렇게 국지전을 계속 벌려가지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죠? 이란은 왜냐?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야말로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적 항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 서면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기들 입으로 뭐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란 내부에 실권을 장악한 강경파는 너무 여러분들 굴욕적인 항복 조건이거든요. 무조건적 항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경파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대신에 작은 전쟁, 깽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걸프국이나 전 세계에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주면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를 풀도록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강경파는 전면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도발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경제 파탄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고 전쟁 위기를 활용해 내부 반대파를 숙청하며 결속을 다지는 겸용 효과를 노립니다. 어차피 이런 죽을 바에야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공격 등으로 유가를 폭등시켜 서방 세계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괴롭혀 가지고 상대방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가하도록 그렇게 통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오늘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란이 상선에 폭격을 가하든 납포를 하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데 뭐 어떻든 간에 경제 봉쇄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란의 강경파가 그런 상선 납포나 포격 등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도발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게 미국 측의 레드라인을 여러분들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때리겠죠. 그지? 예. 강경파가 상선 공격 등 민감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면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해상안전 확보와 위협 재개를 위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상황을 강제 종료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란이 이제 깽판을 치는 거죠. 지금 이란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말려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선을 공격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호르무즈에서 두 척의 상선이 공격받았는데 정확하게는 세 척입니다. 세 척이 트럼프의 휴전 및 봉쇄 연장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두 척이 이란 강경파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원래는 세 척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두 척이라고 표현했네요. 여기는 CBS 뉴스입니다. 그다음에 팍스 뉴스. 팍스 뉴스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나가려고 하던 28척의 배가 다시 방향을 돌렸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네요. 뭐 이런 부분들이 대서특필한 건데 상황을 이름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4월 20일 날 새벽에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 척의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사전 경고 없이 사격을 가했고 컨테이너 선박은 교량 중대 손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두 척의 선박 에파미노다스호, MSG 프란시스카호를 납포해서 이란 해안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질서와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이런 깡패들인 겁니다. 공해상에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해를 자기 영해로 그렇게 이런 간주하는 깡패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깡패 작전 그걸 카오스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 작전을 여러분들 실행에 옮긴 겁니다. 실행에. 이란 혁명수비대 상선 공격의 전략적 분석. 이 친구들이 왜 이러냐. 더 많은 고통을 줘가지고 트럼프가 손을 떼게 그만큼 이란 항구 봉쇄가 빼앗은 겁니다. 이거를 비대칭 전술입니다. 깡패 작전, 카오스 오퍼레이션. 전면전을 치를 그런 힘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고속 선박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비무장 상선을 공격하거나 납포하는 그렇게 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이런 괴롭힘을 통해 가지고 실용파가 주도하는 협상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방향을 선택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진짜 깡패들인 겁니다. 한 1주에서 2주 내에 미국은 즉각적인 군사적 시위와 추가 제재로 대응할 것이나 그러나 이게 이제 반복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전면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협상단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해상 봉쇄 해제를 절대 조건으로 고수함에 따라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지극히 낮죠. 여러분 앞에서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세 편의 SNS 메시지는 해상 봉쇄를 풀면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란과 합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마지막 보루는 해상 봉쇄를 강행하는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여러분들 요구는 해상 봉쇄 해제 없이 협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크게 한번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도발 수위가 점진적으로 높아져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상선을 대규모 납포하거나 선박이 침몰하거나 혹은 미국의 군사작산 피격 등으로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외교는 종결되고 압도적인 해군 공군력을 동원해서 이란의 도발 능력을 권한적으로 파괴하는 전면적으로 이번 이란 전쟁 상황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지? 예.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도적 깡패 작전입니다. 의도적 깡패 작전. 더 많은 고통을 가해 가지고 트럼프가 이런 손을 들도록. 예.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노선은 절대 해상 봉쇄를 푸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평행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할 의지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부 최후 통첩을 준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판을 하는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해 여러분들 해머 작전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오판을 한 겁니다. 오판. 투자자가 오판을 하게 되면은 돈을 잃습니다. 이란 나라의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오판을 함으로써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번에도 오판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물러서 약해서 여러분들 휴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란의 단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일에서 5일 정도 제공할 거다 이렇게 참모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바락 기자가 여러분들 바락 기자가 여러분들 최신 기사입니다. 58불 전에 백악관의 내부 소식통들이 바락 기자께 여러분들 정보를 줬는데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미국 관리 3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에 분열된 파벌들에게 일관된 역제안을 내놓고 단결할 수 있는 며칠간의 짧은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가운데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대단히 소중한 정보입니다. 만약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가 하요일에 연장했던 휴전은 종료됩니다.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트럼프가 이름 약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굴복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진짜 두드러기에 맞아 이러면 죽는 겁니다.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단일안을 마련해서 카운터 오퍼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서 역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극히 짧은 3일에서 5일 그래서 대통령이 데드라인을 안 정한 겁니다.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그냥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상당히 장문의 기사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는 이란에게 권력투쟁을 접고 단일안을 역제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줬다. 영구히 시간을 준 게 아니다. 물렁해서 여러분들 마감 시간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트럼프 이란의 권력투쟁을 끝내고 평화회담으로 복귀할 며칠간의 시간을 부여했다. 며칠간을 부여한 겁니다. 대통령이 며칠간을 부여한 겁니다. 며칠이냐 3, 4일 정도입니다. 3, 4일 3, 4일 아주 숏 윈도우 아주 짧은 기간을 준 겁니다. 조건부 유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무기한의 시간을 준 것이 아니고 이란 측의 단결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단 며칠간
3, 4일 정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도널드 트럼프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내 언론들이 반 트럼프 노선이 상당수에 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을 이해하려면 영혼이 막지 않으면 트럼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야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통념을 가지고 이런 트럼프 보면 트럼프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를 똑같이 이란의 강경파들이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트럼프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란 수뇌부의 치명적 오판 계속 오판하는 겁니다. 2025년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오판을 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직시를 하지 않으니까 직시를 하지 않고 자신이 보는 것을 늘 말해야 되는데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항상 여러 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이란 수뇌부는 오판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골로 가고 본인들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바락 라비드 기자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 권력 투쟁이 정리될 때까지 3일에서 5일의 짧은 유예 기간을 주면서 통일된 반대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충분한 군사 성과를 거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출구를 찾으려는 진의를 보여주는 핵심 정보입니다. 진심을 보여주는 정보인 겁니다. 그러나 이란 지도부는 또다시 미국의 약화 미국이 약해지고 트럼프가 이런 겁이 나가지고 약화로 오해하고 상선 공격이라는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념적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부터 현재 이래까지 이란 지도부가 반복해서 행한 치명적 오판 패턴을 스테레오타입처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오판의 연속한 그러면 그동안 이란 지도부가 어떤 오판을 했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과학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종교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중요한 것이 판단이지 않습니까?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다음 여름 판단을 뭘 했냐? 트럼프를 오판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또라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번 휴전 연장도 미국이 지쳐서 양보했다는 그런 식으로 오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도발하면은 더 많은 것을 더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판단을 잘못하면은 어쩌면은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이른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이 판단을 잘못하니까 사람을 잘못 보면 이렇게 이런 골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여러분들 진짜 본심을 모르면은 그다음 미국 행정부의 핵무기 레드라인도 우습게 본 겁니다. 왜? 수십억 불을 여러분들 오바마가 줬으니까 양키들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의 핵 재개발을 용인하거나 부분 타협할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이후에 숨겨진 시설을 통한 신속 복구를 과신했으나 미국은 완전 제거를 명확한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오판 때문에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또 지나치게 믿은 거죠.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란 수뇌부는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외교적 거부권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견제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얼마나 오판입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가장이 판단을 잘하는 것, 개인이 자기 삶에서 판단을 아주 잘하는 것, 나라 전체가 여러분들 판단을 잘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놓치게 되면은 그냥 어려워지는 겁니다. 2026년 2월 전쟁 초기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암살 및 민간인 피해로 인해 즉각적인 대중붕괴와 정권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외부에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애국심 고조 및 정권 결속이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란 수뇌부는 스스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 이란은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트럼프가 양보를 했으니까 상선을 공격해서 도발도 하면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전부가 다 오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비극적으로 이러면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을 겁니다. 이란은 곡소리가 날 겁니다. 이란이 곡소리가 나는 중요한 요인은 트럼프를 오판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의지를 오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락 라비드 기자 여러분들 3일에서 5일 정도의 조건부 그런 휴전이었다. 휴전 연장이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란 측이 카운터오파 역제한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3일에서 5일 정도의 추가적인 그런 시간들을 제공한 것을 이란이 이제 완전히 오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람은 잘 변하지 않죠.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판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번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공격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또다시 치명적 오판의 덫에 빠져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에서 5일 이내에 통일된 카운터오파 역제한을 내놓으라고 외교적 출구를 열어준 상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약점이나 전쟁 피로감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이 같은 오판은 그냥 실수가 아니고 구조적이고 이념적으로 이런 오판을 할 수밖에 이 사람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의 선의를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판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겁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판할 수밖에 없는 4가지 구조적 문제를 한번 보시죠. 절대 우리는 항복 못한다. 트럼프가 이런 제안한 안은 무조건적 항복하고 맞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상황을 본인 거기에 맞게끔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트럼프는 바보다. 트럼프는 천치다. 트럼프는 겁쟁이다. 그렇게 해야 이런 자기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들은 외부의 모든 행동을 정권 말살 시도로 해석합니다. 정권 말살 시도로.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저항을.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자기들만의 세상에.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종말론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큰 전쟁이 터져 가지고 본인들이 사망을 하더라도 그런 종교적으로 순교고 더 큰 성취를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가 지도부가 갖춰야 될 합리적인 비용 편익 계산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 정보 해석 구조. 조직 내부에서 미국은 약하다. 트럼프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국 도와줄 것이다.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쇠뇌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남이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니까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선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에 때리겠죠. 그다음에 트럼프의 이번 휴전 연장은 권력투쟁을 멈추고 이란 측이 역제안을 하라고 하는 시간인데, 자기 중심적 정보망에 사로잡힌 이란 혁명수비대는 트럼프가 제공한 3일에서 5일 시한을 무시하고 개기다가 그냥 대충 뭉갤 거다. 그러면은 레드라인이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상선 같은 걸 공격하는 깽판 작전으로 지속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계속 깽판 작전을 피면은 트럼프가 양보를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레드라인을 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석기 시대가 오겠죠. 결국은 미국은 전면적 군사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것이고, 그 결과 이란의 에너지 및 군사의 불안은 석기시대 수준으로 파괴되고 경제 붕괴와 함께 현재 정권이 무너지는 파멸적 결말로 치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 유정 폐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겁니다. 카르크슨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이 저장고가 거의 다 차가는 겁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압박이 한계점에 도달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안에 카르크슨의 원유 저장 시설이 꽉 차게 될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이란의 노후화되고 취약한 유정들이 가동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스캇 베센티름 재무장관이 직접 본인의 SNS에서 올린 겁니다. 아주 큰 뉴스입니다. 대통령께서 명확히 말씀하셨듯이 미국 해군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계속할 것입니다. 며칠 안에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카르크슨의 저장시설이 꽉 찰 것입니다. 이란의 노후한 유정들은 가동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란의 해상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이란 정권의 주된 수익주를 직접 겨냥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유정 폐쇄 문제를. 그런데 그거는 그냥 상황에 대한 정리였고, 이번에는 최고 정보를 접하는 미 재무장관이 언급한 겁니다. 재무부는 테헤란의 자금 생성 이동 및 본국 소환 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경로를 통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비밀 거래 및 금융을 통해 이러한 자금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개인이나 선박은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국민을 대신하여 부패한 지도부가 훔친 자금을 동결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내각은 사람을 참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이렇게 낙마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히 여기 헤지펀드 출신의
부자인 이런 스캇 베센트 장관은 공직이 처음인데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대외 커뮤니케이션이나 대통령하고 관계나 그렇게 있던 머리가 비상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도부들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 인프라가 굉장히 탄탄한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글을 읽고 이 유정 문제를 좀 아는 분이 밑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을 이렇게 스타텔러라는 분이 남겼습니다. 예, 카르크스는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경제의 심장이자 핵심 터미널입니다. 카르크스의 총 저장 용량은 3천만 배럴에서 3,425만 배럴입니다. 2026년 3월 초에 이미 재고율이 약 58%에 달했습니다. 4월 13일 미 해군의 해상 봉쇄가 시작된 이후에 수출길이 막히면서 하루에 150만 배럴이 이런들 쌓이는 겁니다. 10일이면 1,500만 배럴입니다. 10일이면 1,500만 배럴 정도니까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경고들의 현재의 누적 속도라면 단 며칠 내 모든 저장시설이 100%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정을 샷인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닫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란의 유정은 파라핀 침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보통 며칠에 최대 2, 3주까지만 가동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추출 과정에서조차 높은 왁스 결정화를 유발할 정도로 상당량의 파라핀 왁스를 함유하고 있는 이라산 원유의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가동이 중단이 되면은 딱딱하게 굳어진 축적물들이 원유가 여러분들 흐르는 미세한 구멍 배관을 영구적으로 막아버리게 되면 유정을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오픈하더라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미 해군의 이란 항구 봉쇄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정권의 석유 산업이 완전히 마비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약 일주일 정도 불과한 겁니다.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여러분들 메시지를 읽고 유정을 좀 잘 아시는 한 분께서 남긴 글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카르크스의 원유 저장 시설의 현재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이냐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예, 하루에 150만 배럴씩 재고가 쌓이고 지금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유정을 문을 닫는 것을 샷인, 웰 샷인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원유를 팔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원유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지게 되면 원유 생산 자체를 멈춰야 됩니다. 저장 탱크가 가득 차면 이란은 어쩔 수 없이 취약한 유정들의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침전물인 파라핀 같은 것이 원유의 미세 구멍을 여러분들 막아 가지고 유정이 영구적으로 폐기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미래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그냥 전부 다 폐기되게 생긴 겁니다. 군사적 타격과 해상 봉쇄를 결합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이란 정권의 목줄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 등으로 밀 수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만 해상 봉쇄가 돼 있으니까 미국의 강력한 해상 추적과 제재 위협의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국제사회를 통해가 여러분들 협박도 하고 정보전도 벌리고 심리전도 벌리고 선전도 벌릴 수가 있지만 유전은 물리적인 거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현재 카르크스는 수출료가 막힌 채 원유가 역류하기 직전에 시한폭탄 같습니다.
며칠 내로 저장 용량의 한계에 달하면 이란은 물리적인 유정 강도 중단과 영구적 인프라 파괴 위험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미국이 치밀하게 의도한 완벽한 경제적 고사의 완성 단계에 진입을 뜻합니다. 나라 전체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나라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정 자체를 뭡니까? 그냥 파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파괴 효과가 얼마나 큰가 하니까 유량, 유전을 포함하고 있는 암석들은 미세 여러분들 그런 배관 구멍을 통해가 아니라 아주 머리카락보다 작은 미세 구멍을 통해서 여러분들 원유가 흘러다니는데 이게 여러분들 문을 닫으면은 압력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 구멍 자체에 여러분들 이 막히는 물질들이 침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량은 여러분 뭐에 비례합니까? 구멍 크기의 맥법칙입니다. 4제곱승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세 배관 기름이 흐르는 구멍의 크기가 10% 줄어들게 되면은 기름이 10%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34.39% 줄어드는 겁니다. 맥법칙에 따라서 급속하게 여러분들 원유량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만일 구멍 크기가 30% 정도 감소하게 되면은 기름 이름 75.99% 정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뽑을 수 없는 겁니다. 만일 구멍의 절반 정도가 막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유정으로서 가치가 완전히 상실됩니다. 93.75% 정도 이런 유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이 숨통을 끊는 겁니다. 미국이 숨통을 이번 이 뉴스는 진짜 빅뉴스입니다. 스캇 베센트 이름 재무장관이 직접 확인해 준 겁니다. 카르크스의 이름들 이 원유 저장고가 전부 다 만땅이 된 겁니다. 만땅이. 만땅이 된 겁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정보입니다. 진짜 빅뉴스인 겁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이런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 전쟁 치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야무집니까? 재무장관이 환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돈줄 재고 여기서 유정 재고 여기서 캐시 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권의 취약한 유정들은 가동이 곧 주장될 것입니다. 며칠 안에 카르크스의 저장시설이 꽉 찰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비트코인의 이름 중장기 가격은 탄생 일수의 5.8제곱승에 비례한다. 맥법칙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내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내려갑니다. 원유가 구멍이 막히게 되면 미친 듯이 내려가는 맥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원유 유량이 맥법칙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량이 맥법칙을 따르는 이유, 유정의 미세 구멍, 공극, 영어로 포러, 원유가 흐르는 것은 하겐 포이세윌 법칙을 따릅니다. 단일 모세관에서 최적 유량 Q는 유량은 미세 구멍 반경의 4제곱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여러분들 방송 가운데 이렇게 유식하게 공부하는 방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멍 반경의 4제곱승에 비례한다. 구멍이 여러분들 많이 넓어지게 되면 유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구멍이 좁아지게 되면 유량이 급속히 줄어드는 겁니다. 유량은 채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원유의 양은 원유가 통하는 미세 구멍 반경의 4제곱에 비례한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지적으로 약간 어려운 것을 공부해야 여러분들 두뇌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냥 쉬운 것만 공부하면 여러분들 두뇌가 안 커지는 겁니다. 근육 키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시사 문제를 다루면서 너무나 흥미로운 겁니다. 야, 이게 유량이란 것이 이렇게 맥법칙을 따르다니 이 신기한 게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유량이
샷인 유정을 닫으면은 파라핀, 아스팔덴 등 침전물이 구멍벽에 쌓이면서 반경이 줄어듭니다. 이때 유량은 반경의 4제곱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구멍 크기가 조금만 막혀도 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급감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분들 급속히 올라가는 것은 맥법칙 때문이지 않습니까? 유량이 급속히 감소하는 것도 구멍에 맥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정처럼 파라핀 함량이 높은 중진류의 경우 압력 저하 온도 변화로 침전이 쉽게 발생해 취약한 유정이 됩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구멍에 여러분들 구멍의 반경 반지름이 10%만 줄어들어도 유량이 34.39%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구멍이 절반으로 50% 감소하게 되면은 유량이 93.75%가 날아가 버리니까 유정으로서는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러한 유정은 이미 파라핀 아스팔덴 침전으로 인해 공급이 일부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르크스의 저장 시설이 꽉 차서 압력이 상승하거나 생산을 강제로 줄이면 미세 구멍이 추가로 막히면서 맥법칙에 따라 유량이 폭발적으로 감소합니다. 머지않아 저장이 가득 차고 유정이 가동 중단이라는 베센트 장관의 경고는 단순한 저장 문제뿐만 아니라 이 맥법칙 회복 때문에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국가적 자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멍 크기가 30%만 막혀도 유량이 76%가 줄고 50% 막히면 94% 가까이 사라집니다. 이란의 취약한 유정은 한 번 막히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파라핀이나 아스팔덴이 구멍을 막는 모습은 미세 구멍을 막는 모습은 과학 논문에서나 주사 전자현미경과 박편현미경 사진으로 자주 공개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방송 준비하면서 야 이게 파라핀이나 아스팔덴이 구멍을 막는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한번 보면 어떨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방송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다른 유튜브는 절대 안 다룰 겁니다. 왜? 이런 것 자체에 흥미가 없을 겁니다. 왜? 탐구심이 없으니까. 학습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매일 소논문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 소논문을 발표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스팔덴이 공극을 직접 막는 모습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가 이 검정색이 이 미세 구멍 사이를 막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검정색이 아스팔덴하고 이런 게 여러분들 여기에 파라핀하고 아스팔덴을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그럼 구조가 바뀝니다. 이렇게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멍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보시면은 회색 원은 암석 입자고 검은 점은 아스팔덴 침전물입니다. 아스팔덴이 구멍 사이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또 다른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다른 기계를 가지고 한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구멍을 붉은색 검정색 이런 물질들이 그런 침전물이 모아입니다. 침전물. 여기 보시면은 이 흰색들은 원유가 통과하는 사암이고 빨간색하고 이런 갈색 부분이 아스팔덴 또는 유기 침전물인데 파란색 원과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극 안에 침전물이 쌓여 막힌 곳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친 김에 여러분들 유전 전문가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글을 많이 쓰는 데이비드 씨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씨가 여러분 오늘 그 글을 올린 겁니다. 이란 큰일 났다. 이란은 약 15일 이내 원유 저장 용량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고 저류층의 손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정은 한번 끄면 바로 켤 수 있는 온 오프 스위치가 아님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아마 압력 격차가 생겨 역류 현상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다층 구조의 자갈팩 유전을 폐쇄하면 세 가지 주요 손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미세 물질이 이동해 가지고 구멍을 막습니다. 자갈팩을 막힘, 필터 역할을 하는 자갈층이 막혀 유로가 차단됩니다. 스케일 대정, 광물이 침전되어 유정 주변 암석을 굳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해 가지고 유정을 한 달 이상 폐쇄할 경우 다시 가동했을 때 생산량의 25에서 50%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도 그려졌습니다. 그림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유쾌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정을 잠가버립니다. 유전을. 이 저장고가 이런 꽉 차가지고 스토리지가 필업 꽉 찼어 만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wells are shut in, 유정이 shut in 이렇게 이름 닫아버리는 겁니다. 유정은 온 오프 스위치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압력이 역류가 되는 겁니다. 하이퍼 프레셔 레이어, 미들 레이어, 로우 프레셔 레이어인데 이게 역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세 가지 현상, 뭐 자갈이 이동하고 침전물이 앞을 막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유정이 손상을 받는 겁니다. 한 번 여름 닫으면은 25에서 50% 정도가 유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유정의 200만 배럴이 100만 배럴로 여러분들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유전을 생산하는 것은 닫는 것은 쉽지만 다시 그것을 여러분들 재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란은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원유파라가 전부 다 이런 주변 국가들한테 돈을 대 가지고 대리 세력들을 만든 겁니다. 오로지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을 타도하기 위해서 정신 나간 인간들인 겁니다. 원유파라가 전부 돈을 가지고 헤즈볼라, 하마스, 이라크 민병대, 후티 반군 전부 다 돈을 제공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일하고 관계없지만 새로운 주제를 계속 공격해 가지고 여러분들 안목을 좀 넓히는 겁니다. 오늘 허더슨 제임스 온 박사가 이라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라크 문제를. 한 번도 우리가 이라크 문제를, 그런데 1988년도에 이라크하고 이란이 8년 전쟁을 했는데 지금은 시아파 이런 국가로 사이가 아주 좋답니다. 죽기로 싸웠는데 이 제임스 온 박사가 안목을 넓히는, 여기가 여러분 이라크지 않습니까? 여기가 시아파 벨트입니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은 다 무슬림 가운데 시아파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쪽은 여러분들 다 수니파. 그래서 오늘 마침 제임스 온 박사가 여러분 이라크를 소개했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다뤄본 적은 없지만 이라크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여러분들 대략 국토를 보시게 되면은 이란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중동에서 맹주 역할, 골목대장 역할을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앞가름도 여러분 제대로 못하면서 국토 면적이 월등하게 큽니다. 이란이 경제 규모는 3,565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5,130억 불이네요. 석유 매장력이 세계 3위, 연간 석유 수출 수입이 530억 달러. 이렇게 많은 좋은 조건을 타고났는데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이가 좋답니다. 1988년까지 원수 사이처럼 이러면 싸웠는데 왜 좋으냐? 돈을 주니까. 이란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이라크한테 돈을 주니까, 뭐 종교가 비슷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란은 이라크 내 정치정당과 종교단체를 지원하며 이라크 정치를 사실상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돌아갈 돈을 전부 다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테헤란에 이란 시민들의 이런 저항을 막기 위해서 이라크 민병대가 이런 진출해 가지고 체크포인트 같은 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988년도 이라크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라크 내에서는 민중동원군이라는 거대한 민병대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이라크 정부군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이란의 자금과 무기 지원을 받으며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 진군해 가지고 이란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이름 쓰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제임스 온 박사가 미국이 이라크 자금줄을 죄기 시작한 기사를 냈기 때문에 미국은 이라크에 돈줄을 쥐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석유를 판 달러 대금을 뉴욕 연방준비은행 계좌로 받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이렇게 만드는 모양이죠. 이라크 정부가 현찰이 필요할 때마다 미국의 요청에서 비행기로 실어 날랐습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이라크로 들어간 달러가 세탁이 되어서 이란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친이란 민병대의 무기 구입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달러 제공 미 연방은행 뉴욕으로부터 여러분들 가는 것을 불락 막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소식을 보고 인용해 가지고 제임스 온 박사가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라크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시사의 하늘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전 세계 이름 아프리카까지 이름 돌아가는 게 전부 다 머릿속에 돌아가게끔 그렇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라크 문제 관심 가지고 모로코 문제 관심 가지겠습니까? 이렇게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리치님 고맙습니다. 예, 제임스 온 박사가 여러분 참 생각이 이 지식의 폭이 넓네요. 예, 여기가 이제 이라크, 이란, 터키,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여러분들 제임스 온 박사가 글을 올린 겁니다. 이라크 문제를. 트럼프는 미사일 궤정이나 유조선 항로 같은 가시적인 위협 넘어 석유 대금이 결제된 달러라는 실질적인 지렛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여러분들 그냥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온리님 고맙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진정한 결과는 체제 전복을 넘어서 이라크의 석유 자금을 미국 금융 시스템이 통제하도록 재설계한 데 있습니다. 이라크의 석유 수출 대금은 그러니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고 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달러 결제 시스템을 이렇게 막아버렸거든요. 모든 이라크 수출 대금은 전부 다 미 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라크의 석유 수출 대금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바그다드는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이 전자잔액을 실제 예산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전장이 아닌 재무상태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며 친이란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돈줄을 딱 재버리고. 달러 현금 수송을 조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고 이란의 우호적인 세력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고도의 통치 교리입니다. 석유 공급을 유지하며 시장 충격을 피하되 그 수익금이 급여 지급이나 무장단체 지원으로 흘러가는 경로만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의 시장 본능과 마르코 루비오의 전략적 강경함이 결합하여 이제 보관 청산 통화가 지상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달러 압박을 배경음악으로 치부하는 투자자들은 미국이 이라크 내 친이란 정권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동을 관리하는 겁니다. 악당들이 워낙 많으니까. 트럼프가 호르무즈의 석유 충격에 세상이 주목할 때 석유 대금을 결제하는 달러와 그 통로를 장악하며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공급을 딱 재고 있네요. 참 대단하네요. 백악관은 전장터를 통해서 이라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달러라는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이라크 내 친이란 정권이 절대 여러분들
득세하지 못하도록 그런 원칙을 분명히 여러분 강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 한국 문제는 한국인이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누가 한국 문제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미국이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목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 이런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고개를 끄덕거릴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런 한국 문제에 신경을 쓸 여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난립니다. 악당들이 창궐해 가지고 미국이 개입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한국 문제는 한국인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급여 지급 불능 상태와 미국의 현상금 공고,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이 글을 올린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보안대 봉급이 여러분들 없는 모양입니다. 이란 정권의 혁명수비대와 보안요원들 사이에서 급여 지급 지연 또는 체불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인사이드 와이드라는 데서 나왔는데 그럴 겁니다. 땅 파서 이런 봉급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러가 어디 나올 겁니까? 달러가. 달러가 여러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달러를 어디서 구할 겁니까?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 여러분 논평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들은 며칠 내로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거의 항상 제때 급여를 받아왔고 지난 10일 전쟁 때처럼 전시에는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가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해 가지고 혁명수비대 고위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최대 $10,000 130억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혁명수비대 고위직들이 안심하겠습니까? 그리고 $1,000만 여러분 주고 동시에 뭐 줍니까?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도 주지 않습니까? 충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충성이 이 밥에서 나오거든요. 충성이 여러분들 이념에서 잘 안 나옵니다. 충성은 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봉급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함께 여러분들 더 이상 도움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국제 섹션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시야와 안목을 계속 확장해야 된 것이 한국 중심으로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제도 좀 도와주셔야겠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들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미워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토치에 뭡니까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더 극단적인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미국이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러시아를 북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리비아 반군 세력들을 뭉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뭉치고 있는가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이런 기사가 나니까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이 한마디로 올린 겁니다.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은 모로코 출신에다가 아랍어 프랑스 이름들 영어를 잘하니까 시각 자체가 먼저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로코 출신이니까 아프리카 사태를 더 잘 아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도저히 한국 문제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 보시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미국이 통화스와프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특정 국가하고 해줄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이러면서 한국이 덕을 본 거는 한국만 해준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함께 할 때 이명박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함께 해준 것이고 한국 함께 통화스와프를 해달라는 그 요청 자체가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로컬 여러분들 마인드셋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국이 뭐가 여러분들 잘났다고 이런 특정 국가에 대해 통화스와프를 해주겠습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런 원인이 미국에 출발했고 달러 공급 때문에 여러 나라가 고생을 하니까 그때 여러 나라가 할 때 한국이 끼어든 겁니다.
한국만 이런 뽑아가지고 통화 수합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특별하게 보이니까.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특정 나라와 함께 이런 통화 수합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수합 이야기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목이 그렇게 좁은 겁니다. 좁고 짧고 하니까. 여기 보시죠. 이 지네브 리브와 연구원이 세계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미국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들어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지난 4년 동안 발생했거나 발생 직전의 어떤 재앙적인 충돌들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될 시기에 이 모든 상황을 동시에 관리해야 됐습니다. 어느 나라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입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 미국이 개입해서 해결했습니다. 르완다 콩고 우간다 문제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이란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입조를 맞추며 세력을 공고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이아나 위기 이란의 대리 세력들에 맞선 이스라엘 전쟁과 지역 전쟁 확산 위험 핵능력에 건재한 이란 미국을 홍해에 발묻기 위해 동일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이 파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겹쳐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프랑스 이름들 독일 영국은 하나도 관심 안 가지는 겁니다. 미국이 전부 다 개입해서 이름들 중재하고 여러분 이 사건들이 전부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한테 평화상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국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만 가지고 때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만 시각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르와단 콩고 우간다 문제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태국 싸움 전부 다 미국이 다 개입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선거 문제는 한국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지네바 리브와 연구원이 이 재앙적인 충돌을 전부 다 혼자 미국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예를 들어 리비아의 경우 리비아가 무법지대로 변하고 난민 위기가 폭발해 지역 전체를 약화시키는 상황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수단은 내전 중이고 어제 배웠던 사헬 지역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사헬 지역은 지하디스트 성전주의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아프리카와 남유럽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이런데 세상이 어지러운 겁니다. 악당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안 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지 저도 이런 문제를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는 야 이게 안목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다 넣고 크게 넓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이 문제를 전부 다 미국이 국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탈리아가 여러분 1인당 국방비 지출이 여러분들 500불 수준이면 미국이 3000불 수준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아무 빅트라는 분이 지네바 리브와 연구원이 써놓은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을 미국이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걸 읽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